60대 후반의 한 남자가 넓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대형 아파트였고 명품 가구들이 빼곡했으며 발코니 너머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통장에는 몇십억이 있었고 자식들은 모두 성공했으며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있었지만 정작 전화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할 친구도,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도, 그저 이야기를 나눌 상대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 바로 그 시각, 같은 동네의 작은 빌라에 사는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집은 작았고 가구는 오래되었으며 통장 잔고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마침 손주가 찾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고 친구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고 내일 이웃들과 함께 산책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의 차이였을까요? 집의 특이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남자에게는 없고 할머니에게는 있는 단 하나, 그것이 두 사람의 행복을 갈랐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전부라고 믿으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잘못된 것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삽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박 씨는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에 몰두했고 밤낮 없이 일했고 성공했습니다. 회사를 키웠고 돈을 벌었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고 친척들이 존경했고 동창 모임에서는 늘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 씨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했고 친구들과 멀어졌고 취미도 포기했습니다. 오직 돈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70이 되어 은퇴한 박 씨는 비로소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돈도 충분히 모았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행복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탓에 남편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해졌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어색해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모임을 계속 빠지자 친구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도 어색했고 만나자고 해도 다들 바빴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잃어버린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고, 친구들을 소중히 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앉아있을 때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이 드러납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함께 즐길 사람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60대 후반의 김 씨는 박 씨와 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고 특별히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집도 작았고 차도 오래들었고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늘 주눅 들었고 친척 모임에서는 눈치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박 씨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든든한 관계였습니다. 아내와는 매일 대화를 나눴고 자식들과는 자주 연락했고 친구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나눌 사람은 많았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도, 기쁠 때 축하해주는 사람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하고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서 친구들과 어울렸고 손주들이 놀러오면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풍요로웠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우연히 병원에서 마주쳤습니다. 박 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고 김 씨는 손주와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씨는 김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돈은 자신이 더 많지만 행복은 김 씨가 더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나? 김 씨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소중히 했네. 돈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했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을 챙기고 이웃과 잘 지냈어. 그게 전부야.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잘못된 것을 쫓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돈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70대 중반의 이 씨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씨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 했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했고, 좋은 집에 살아야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늘 비교했습니다. 친구보다 나은지, 동료보다 앞서는지, 친척보다 성공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불안했고, 남들보다 앞서면 우쭐했습니다. 이 씨의 행복은 늘 남들의 시선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들의 인정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해도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남들보다 나아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높은 곳을 바라봤고 끝없는 경쟁에 지쳐갔습니다. 70이 넘어서 이 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이 씨는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 조용한 시간을 즐긴다는 것, 책 읽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 씨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잘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즐거웠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행복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빨리 걷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풍경을 즐겼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것을 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느꼈습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행복은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뭐라 해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60대 중반의 최 씨는 또 다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큰 집은 아니지만 비피할 곳이 있어서 감사했고, 많은 돈은 없지만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건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최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건강함에 감사하고, 햇살의 비침에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전화하면 감사했고, 이웃이 인사하면 감사했고, 꽃이 피면 감사했습니다. 최 씨의 친구 중에는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이 작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자식들이 자주 안 온다고 불평했습니다. 가진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봤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불행해 보였습니다. 최 씨는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라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다 보면 삶이 달라진다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친구는 시도해봤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친구가 변했습니다. 불평이 줄어들었고 표정이 밝아졌고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다고. 내 삶은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 씨는 확신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지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면 큰 것도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행복을 만듭니다. 70대 초반의 정 씨는 마지막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젊은 시절부터 남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힘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달려갔습니다. 정 씨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사람의 감사하는 표정,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올 때의 뿌듯함, 어려운 이웃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의 감동, 이런 것들이 정 씨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불행해지고 나누려고 할수록 행복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 때는 공허했지만